나는 우울증으로 퇴사하고 아내와 함께 단둘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30대 남편이다. 오늘은 우울증 얘기를 해볼까 한다. 내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간다. 꾸준히 10년을 먹은 건 아니고 먹었다 끊었다를 반복하긴 했다. 그 사이에 병원도 여러 번 바뀌고 약도 몇 번 바꿔보았다가 지금은 경미한 증상에 사용하는 순한약으로 정착해서 먹고 있다. 나는 나의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우울증 관련된 책만 20권을 읽은 것 같고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 중 하나도 나의 우울한 기질을 탐구하고 싶어서이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꽤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학문적인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 오늘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볼까 한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내 어린 시절은 꽤 불행한 편이다. 성인이 되고 나서의 우울증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 보통 흙수저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데 진짜로 흙수저인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누가 더 흙수저인지 경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양친이 모두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학창시절에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고 돈이 없어서 굶거나 다이제로 끼니를 때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꽤 괜찮은 인프라에서 자랐다는 것이다. 나는 저 셋 중에 단 하나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객관적으로 더 불행한 사람도 확실히 있다. 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크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힘내, 너보다 더 힘든 애들도 많잖아 라고 하는 건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인간은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를 지니고 태어난다. 그 영향력이 70%라고 한다면 나머지 30%만이 내가 통제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다. 그 30%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꽤 오랜 세월이 걸렸다. 내가 70%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우울증이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한다. 특히 남자에게 군대라는 것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할 수 있게 된다.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환경과 기질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환경 요인을 빼더라도 기질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한 인간이라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다. 20대 초반에 나는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았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품명 라믹탈과 웰불트린을 먹었었다. 라믹탈은 조울증에 많이 쓰이는 약이고 기분의 변화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기분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빠지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준다고 볼 수 있겠다. 의사선생님은 신비한 약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난다. 나는 조증이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진료했던 의사선생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보다. 아무튼 이 약은 효과가 있었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서 꽤 오래 먹었었다. 그리고 웰부트린은 금연시에 금단 증상에도 사용하는 약인데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 이 두 약을 거의 7, 8년 동안 먹었다. 한 번 먹을 때 1년 이상 먹을 때가 많았고 또 쉴 때에도 그만큼 쉰 것 같다. 약을 먹고 있을 때에는 기분이 지하실을 뚫고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만한 활력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심적으로는 불행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족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사람들은 나를 약간 염세적인 인간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내면은 우울한 이중적인 인간으로 살아왔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약을 쉬더라도 내가 인생에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 여지없이 우울증이 나를 좀 더 강하게 지배하는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마치 오징어 게임의 줄다리기와 같았다. 지는 쪽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 반복되는 패턴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모두 우울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신과를 찾아가서 약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도 아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이라도 누구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더 오랜 시간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민감성의 강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은 약만으로는 어렵다. 상담을 통해서 나의 우울한 사고방식과 패턴을 파악하고 스스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변화해서 우울함을 조절하는 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울증은 약물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으로 회복을 한 뒤에 상담을 통한 인지치료까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나서는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다. 내가 다녔던 학교에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상담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한동안 상담과 약을 병행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완치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름대로 우울증도 혼자서 잘 관리하고 이겨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사를 다니면서 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한 증상을 앓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회사라는 곳은 단순히 성과만 나면 끝나는 곳이 아니다. 타인들과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나는 이것에 매우 지쳐갔다.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그 외적인 것들, 인간관계, 잦은 회식 이런 것들이 내 기분을 점점 끌어내렸다. 우울증 증상 중에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불리는 증상들도 있다. 내 기분을 인지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이 신체화 증상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를 찾는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우울증인 경우가 꽤 많다. 나는 긴 시간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신체화 증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회사에 다니면서 점점 이런 증상도 함께 심해져 갔다. 뭘 먹어도 소화가 항상 안 됐고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에 출근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어지럽고 출근할 때 지문이식을 하기 직전에는 호흡곤란까지 느껴졌다. 그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살 수 없겠다 싶어서 퇴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다. 확실히 퇴사하고 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하니 그런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다. 지금은 소화도 잘 되고 호흡곤란 같은 것들도 말끔하게 사라졌다. 회사를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주변 어른들에게 토로하면 다들 그러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힘들어도 참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언젠가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회사 생활에 만족하게 됐을까? 아니면 진짜로 자살했을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채로 적당히 적응하고 적당히 우울해하고 그 생활을 감내하고 버티는 삶을 살게 됐을까? 잘 모르겠다. 적어도 나는 지금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나는 항상 옳았다. 나의 우울증을 인지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병원에 갔던 그날, 우울증을 이해하고 싶어 심리학을 복수 전공 신청한 그날, 상담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날, 퇴사해야겠다고 힘겹게 얘기를 꺼내던 그날을 나는 전부 다 기억한다. 그리고 복귀했을 때에도 옳은 선택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직접 판단하고 믿는 것들을 행했을 때 우울증이 나아지고 삶도 개선되었다. 퇴사하고 만 3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약을 먹고 있다. 라믹탈만 유프람으로 바꿨다. 부작용도 적고 우울증에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이다. 용량도 15mg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매일 복용하던 것에서 3일에 2번 정도로 내 스스로 줄이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지시한 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현명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나는 나의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우울의 먹구름이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퍼지는 것이 이제는 느껴진다. 그럴 때는 매일 약을 먹는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날 하루쯤은 조금 일을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걸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들을 한다. 그렇게 이 감정에 지배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챙겨준다. 내가 이 정도로 예민하게 감지해낼 수 있게 된 것이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우울증을 관리하게 된 이후로 비록 내가 시도했던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플레이어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작지만 두루두루 성과를 내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나와 같은 우울한 기질을 타고난 내 아내도 성장하는 나를 따라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결혼 생활도 점점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고 있다.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지금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언젠가 큰 위기를 맞이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남들이 하는 조언은 대부분 쓰레기에 가깝다. 나의 맥락과 생각과 상황을 모른 채로 그들이 하는 조언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 오로지 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걸 강하게 믿고 몸을 움직이고 필요한 행동에 나섰으면 좋겠다. 우울증 환자들이 이걸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안타깝지만 우울증은 다른 병원성 질병들과 달라서 면역에 의해 스스로 낫는다거나 약물이나 수술로 낫는 병이 아니다. 내가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기간 노력해야만 나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약물과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그것을 하는데 회사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퇴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인간관계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가족이라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 선불교 철학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내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했다. 지금의 내 자리, 내 환경, 내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